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와 영남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라디오 11시 뉴스 아나운서 임지용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캐나다 STV는 지난 1일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며 달리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존 넵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지난해 3월에 캐나다 동부 세인트 존스를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인 서부의 빅토리아주를 향해서 매일 7시간씩 달리고 있고 지금까지 총 8,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가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암으로 잃은 뒤 소아암 환자를 도울 기금 마련을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의 이야기가 마치 배우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현실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어머니와 첫사랑을 잃은 것처럼 존 넵스 역시 가족을 잃는 고통을 겪었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과 기쁨을 찾고 견디며 삶을 가꿔나가는 모습이 참 닮아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일상에 지친 모든 분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잠시 후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하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라는 영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는 유럽연합이 태양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분수령이 될 슈퍼 화요일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가 전국적으로 6개 시간대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쯤 모두 끝날 예정인데요. 오늘 경선으로 전체 대의원 중에서 공화당은 35%, 민주당은 30%가 결정됩니다. 이제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가 얼마나 빨리 본선행을 확정지을지가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적이고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르면 12일쯤에 후보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빠진 채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흘간 진행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5일 끝났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협상할 뜻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스라엘은 협상 참여를 거부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 10일 전후로 시작될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 전에 휴전 합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중재 역을 맡은 미국과 카타르는 양측의 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앞으로 생산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 노동이 확인된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 관할 당국 혹은 집행위 차원에서 조사를 거쳐 생산 공정에 강제 노동이 확인되면 역내 시장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수입 통관 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된 물량은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된 중국 신장을 비롯해 EU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국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집중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한때 6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일 오전 10시 5분쯤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06% 상승한 6만 9,11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2021년 11월에 세웠던 최고가 6만 8,990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1월 미 규제 당국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과 이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5일 새벽 좌익 극단주의 단체의 파괴 공작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부근 송전탑에서 일어난 불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좌익 극단주의 단체 불칸그룹회는 경찰과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파괴 공작을 자신들이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노 파시스트를 끊어내는 게 거대 권력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테슬라 측은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제사회 뉴스를 이번엔 키워드로 또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로 우리의 미래는 밝다. 네. 이렇게 정하셨어요.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또다시 제시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원년이었던 작년하고 같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1991년 4.5% 목표치 이래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던 2020년을 빼면 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이 결국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5.2%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는데도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또 서방 세계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중국이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방 매체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고도 성장은 이제 끝났다. 중국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5% 안팎을 제시한 건데요. 미국과의 갈등 이런 여러 경제 침체 위기에도 우리 중국 경제의 미래는 밝다라는 신호를 중국 당국이 보여주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베이징 지도부가요. 중국 경제의 장기 전망이 낙관적이다라는 중국 광명론을 내세우면서 위기론에 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역시 중국 광명론을 증명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안팎이라고 안팎입니다.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네. 5% 6%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국방 예산 또 늘렸습니다.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작년보다 7.2%가 늘었습니다. 1조 6,7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309조 원. 자,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을 처음 돌파하게 됐는데요. 이게 세계 1위인 미국의 4분의 1 규모고요. 네.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는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실 중국 국방 예산 증가율이요. 2019년에 7.5%, 2022년은 7.1%였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하게 네. 오르긴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경기 침체 상황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군 현대화에 집중하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과학기술 예산도 작년보다 10%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 이후에 가장 크게 이제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정면 돌파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양안 문제는 분리주의 활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언급에 그쳤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이 양회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느냐가 네, 중요했었는데 그렇습니다. 5% 안팎으로 나왔으니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우리는 멀쩡한 거랍니다. 네, 미국에서 슈퍼 화요일 경선이 치러졌던 5일에 메타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 기준으로 미국 동부 시간 5일 오전 10시쯤부터 한 55만 명이 접속 중단을 겪었고요. 네.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용자의 장애 신고 건수가 각각 9만 2천 명, 12,000명에 달했습니다. 미국만 이랬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도 장애가 보고가 됐어요. 네. 결국 이 문제가 2시간쯤 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게 2021년 6시간 이상 다운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네. 왜 원인이 뭐였을까? 이게 좀 그러게요. 궁금했는데요. 이날 아무래도 그 슈퍼 화요일 경선이 열리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도 혹시 이것 때문인가라고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 선거와 관련이 있거나 특정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일단은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P통신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요. 7일자로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메타가 지금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장애가 준비 작업과 관련이 있나 또 이걸 지금 겨냥을 한 겁니다. AP통신은. 네. 그런데 메타는 아직 이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우리는 멀쩡한 거랍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달아드렸는데 네. 이 얘기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한 겁니다. X를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우리 서버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메타를 비판하고 우리는 멀쩡합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 네. 뭐 지금 썰이 많은 건데. 그렇죠. 시간이 모르겠네요. 지나면 이게 네. 밝혀지겠죠. 네,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역시 미국 얘기가 될 텐데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면 오늘 투표하라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걸 얘기한 사람이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네, 지금 미국 최고의 팝스타로 꼽히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팬들에게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관련해서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주 등장하네요. 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서 여러분이 당신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세요. 이렇게 독려를 한 거예요. 네. 이 테일러는 일찌감치 테네시주에 유권자로 등록을 해서 우편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 파워가 지난 한 해부터 지금까지 절정에 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스위프트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갈릴 수 있다. 승패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 편에 설까 봐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네.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한 거예요. 이번 메시지는. 그래서 굉장히 간명하고 초당적이었다. 어떤 지지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층을 비롯해서 네. 그 극우적 성향의 폭스뉴스의 분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또 분석을 했어요. 네. 특히 이제 가사를 비롯해서 뉴욕타임스는 뮤직비디오 등의 비밀스러운 의미를 테일러 스위프트가 많이 숨겨놓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날도 한 가지 미스테리를 남겼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까 투표 독려를 하면서 네. 테네시를 비롯한 16개 주와 미국령에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열립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프라이머리는 15개 주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특히 아이오와 주에서는 민주당 코커스만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의 뜻을 은밀하게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뉴욕타임스는 얘기를 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는 정확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간에도 뭐 음모론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뭐 남자친구랑 사귀는데 네, 거기 네. 나와서 뭘 발표할 것이다. 맞아요. 풋볼 뭐,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다음번 메시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이 민주당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이 되었죠. 미셸 오바마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셸 오바마 측에서요. 수년간 여러 번 밝혔듯이 오바마 여사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지지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렇죠. 네, 남편이 퇴임한 이후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미셸 오바마는 대중적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아주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한 건데요. 전혀 아니다. 네. 영국 베팅 사이트 베페어가 조사를 해보면
이 미셸 오바마가 지금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11%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6.3%예요. 그러니까 현직 부통령보다도 높은 와.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바마 여사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올해 선거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지금 이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전처럼 바이든 캠프를 지원하긴 하겠지만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꺼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키워드로는 너무 빠른 것도 독이 된다. 네, 예. 패스트 패션 얘긴데요. 아, 네, 그렇죠. 프랑스가 초저가 상품을 내세워서 지금 중국 쉬엔을 비롯한 울트라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좀 겨냥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소비, 환경오염을 가져온다 이런 이유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여당 측에서 이 울트라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제재하려고 2030년까지 판매 건당 최대 10유로 약 14,480원을 물린 거다. 아니면 판매 가격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자라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네. 네, 이제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들은 1년에 4번 정도 신상품을 내놓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자라 아니면 H&M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1, 2주에 한 번씩 신상품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잖아요. 네, 더 빨리 나오는 건가요? 중국 쉬인을 비롯한 울트라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매일 신상품이 나옵니다. 매일요? 네, 엄청나죠. 이게 가능해요? 네, 여기는 와. 지금 이게 가능해서 이 물량 공세로 지금 아주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 평균 7,200개 이상 총 47만 개 넘는 제품들을 쏟아내면서 과도한 지출과 불필요한 오염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프랑스 여당이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말 쉬인의 프랑스 시장 점유율이 지금 13%까지 뛰어올랐는데 꽤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막아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패스트 패션이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했다. 패션의 민주화를 이뤘다라는 찬사를 받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생산, 대량 폐기 사이클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그렇죠. 주범이다라는 비난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똑같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쪽도 있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저소득층에는 좀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이건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패스트도 빨랐는데 울트라. 패스트니까 매일매일 네. 신상품이 이렇게 많이 쏟아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넘어갑니다. 친구 따라 무덤 간다. 네, 최근 일본에서요 황혼기에 접어든 노이들이 함께 합장묘에 누울 사람들하고 생전에 만나서 친목을 다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장한 육신을 같은 무덤에 합장을 하기 때문에 네. 서로를 무덤 친구라는 뜻의 하카토모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 지금 효고현에 있는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이 지금 고베시에서 합장묘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100여 분이 안장이 되셨고 살아있을 때 계약하신 분들만 250여 명이라고 해요. 오. 이 계약금이 1인당 15만에서 20만 엔, 우리 돈으로 13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인데요. 네. 사후에 유지비가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네네. 계약하신 분들은 죽고 난 뒤에 무덤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 가족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합장묘를 선택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늘어나니까 이 생활협동조합 측에서 그럼 같은 무덤에 들어가실 분들끼리 미리 만나게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대요. 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점심 모임을 열었는데 1년에 2-3번 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처음에는 50%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 90% 이상으로 높아졌대요. 뭐 얼굴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한 거군요. 네, 그래서 모임은 그냥 밥만 먹고 이제 간단하게 끝난대요. 그러니까 서로 인생에 관여하지는 않고요. 뭐 너는 어떠니, 나는 어때 이런 거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진 않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하면 좀 불편한데 그래도 나중에 같이 묘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열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일본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장례, 무덤, 상속 같은 사후에 이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조치해 놓는 종활, 그러니까 슈카츠라는 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게 최신형 묘지, 납골당 견학, 뭐 유언장 작성에 법률 전문가 동석해주기, 뭐 이런 슈카츠 투어를 제공하는 상조 업체까지 나와 있을 정도인데 이제 개인적인 활동에 그동안은 그쳤는데 이제 네. 서로 친구를 맺는 하카토모 관계까지 발전을 한 거니까 일본 언론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노인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혈연을 넘어서 무덤에 함께 들어간다라는 유대감이 노인들의 삶을 느슨하게나마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도 네, 한번 네. 참고할 만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7번째 파리 올림픽에서 원리 찾기. 굉장히 복잡한 그림에서 원리가 어디 있는가 찾는 게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원리를 찾아라라는 네. 게 있었는데 7월에 이제 파리 올림픽, 패럴림픽이 열리는데 공식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림픽 포스터는 딱 보면 알 수 있게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오류는 딱 있고. 그렇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예를 중요하잖아요. 들면 서울, 그렇죠. 지역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며칠부터 거잖아요. 며칠까지. 네. 근데 이번 포스터는 좀 다르답니다. 많은 의미와 얘기를 담았대요. 전례 없는 수준의 정밀한 포스터다라는 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파리 역사적인 기념물과 스포츠 시설을 초현실주의와 디테일에 대한 집착으로 강조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포스터가 원리를 찾아라 그림 같은 거예요. 저도 미리 보내주셔서 네, 좀 네. 봤는데 못 찾겠던데요. 뭐 찾겠죠. 에펠탑 어디 숨겨져 네. 있다고 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에펠탑 개섬은 베르사유 궁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시설이 아닌 센강변에서 개막식이 열리니까 아, 그래요? 네, 센강위로 와. 보트를 탄 선수단 이런 모습이 또 표현이 돼 있고요. 낭만적이네요. 네, 파리 올림픽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종목들이 있어요. 브레이크 댄스, 스포츠 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서핑이 있는데 이 종목 선수 모습들도 자세히 보면 어딘가에 있고요. 전혀 못 찾겠던데. 공식 마스코트도 8개나 숨겨져 있습니다. 예. 이 포스터를 그린 사람은 프랑스 예술가인 우고 가토니라는 사람이에요. 네. AI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고요. 수작업으로만 포스터를 그렸다고 합니다. 네. 어떤 색을 쓸까 고민하는데 반년이나 걸렸대요. 어. 포스터를 직접 그리는데 2,000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베르사유 정원을 걷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그려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좀 이렇게 그리도록 요청한 파리올림픽 디자인 디렉터가 있습니다. 요아킴 론신이라는 분은 로고하고 날짜만 적힌 좀 평범하고 지루한 포스터는 하고 싶지 그건 않았다. 싫었군요. 스토리를 좀 전달하고 싶었고 올림픽이 매우 즐거운 파티가 되길 바랬는데 사람들이 이 포스터에서 그런 영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기존에 봤던 포스터하고는. 네. 이 파리 올림픽 포스터 그리고 패럴림픽 포스터가 이제 각각 다른데 네. 두 장을 또 합치면 하나의 일러스트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등 정신을 담아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겼대요. 그러니까 예. 각각 이거 살펴보실 거면 각각 보지 마시고 두 장이 같이. 합쳐진 것도 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프랑스는 좀 미적 감각이 다르다. 저는 이 포스터 보면서 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굉장히 새로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소식 오늘 전해주셨어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스캇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 노래 전해드립니다.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if you come to San Francisco. Summertime will be loving ther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가 40% 넘게 오르면서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전달보다 3천만 달러 감소한 4,15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요 상권 가운데 점포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1제곱미터당 평균 18만 원을 기록한 북창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 60.2제곱미터 18.2평을 적용하면 월 임대료는 월 1,087만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1,164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보다 각각 3.2%, 6.7%씩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2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혼을 통보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그린하이드에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독일 공장이 임금 변전소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겨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딴 악재로 연이틀 폭락해 시가총액이 100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영국이 올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추가 감세 카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자꾸 나빠지는 경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금을 낮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영국 런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정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 자 오늘 예산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뭐 대략적인 내용은 벌써 보도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늘이죠. 네. 그 제레미 헌트 그 영국 재무장관이 2024년 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노동당의 20%나 뒤처진 보수당 의원들은 그 총선이 다가오면서 리시 수낙 총리와 헌트 장관에게 감세를 좀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고요. 네. 이에 따라서 영국 정부는 국민연금을 2%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그 가을 예산안에서 국민연금을 12%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는데요. 사실 네. 여기서 추가로 2%가 더 낮춰지는 셈이죠. 그렇군요. 이 정도면은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체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혜택을 보는 거라고 보세요?
예, 국민연금이 그 2% 정도 내려가면 그 35,00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남짓 정도의 그 연봉을 받는 회사원의 경우 예. 연간 약 76만 원 정도가 그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 작년에 이미 2%가 삭감이 됐으니까 네. 작년 뭐 상반기랑 비교를 하면 그 약 150만 원 정도, 그 15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네. 뭐 이런 뭐 정책은 좋지만 재정적인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할 텐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공공 서비스 뭐 이런 분야에서는 좀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영국은 그 코로나 이후 그 정부의 공공 서비스 예산이 이미 많이 줄었고요. 네. 그 일부 지방 정부가 정말 어렵다. 뭐 파산을 하는 곳도 곧 나올 거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그 총선을 위해서 뭐 인기만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세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어쩔 수 없이 공공 지출에 대한 그 대대적인 삭감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영국 그 현지 언론들은 영국 정부가 그 국민연금을 2% 내리는 대신 90억 파운드 정도의 추가 세수와 긴축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세금을 알게 모르게 올리는 뭐 스텔스 인상으로 네. 40억 파운드를 확보하고 공공 부분 그 지출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를 도입하고 네. 휴가철 임대주택에 그 추가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면세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그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국 내 자산을 영국으로 송금하기 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 그 현행 그 송금주의를 선보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그 수낙 총리의 부인인 아크샤타 무르티 여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무르티 여사는 그 인도 아웃소싱 대기업인 인포시스를 창업한 억만장자의 딸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 이전에 수낙 총리도 그 재무부 장관 시절 그 인포시스 배당금 소득 관련해서 세금을 제대로 영국에 내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영국 정부가 거주하는 그 외국인 세금 혜택 폐지로 연간 36억 파운드 정도, 우리 돈으로 약 6조 1천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네. 수낙 총리의 그 정치적 부담이나 손해는 아주 커질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국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정책이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 빈이 7주째 지금 공식 성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억측이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가짜 뉴스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복부 수술을 받고 유양 중인 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 빈이 네. 약 2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퇴원하거나 뭐 유양하는 그런 어떤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 짧지 않은 입원과 회복 기간에다가 남편인 윌리엄 왕세자도 그 아내를 병 간호한다 뭐 이런 이유로 3주 동안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혹시 병세가 위중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번졌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왕세자비는 출산 직후에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시장을 하고 네. 기자들의 그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감당했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번 그 건강을 둘러싼 소문은 더욱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 왕실은 그 왕세자빈이 잘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 루머는 수그러들지 않았고요. 수술 후에 뭐 어떤 위기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 4일 한 미국 매체에서 케이트 미들턴 사진이 그 공개가 되면서 이 논란은 한풀 꺾였지만 그 사진이 굉장히 차에 타고 있는 어떤 흐릿한 그런 사진이어서 여전히 그 수많은 어떤 음모론이나 억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영국 왕실이 지금 침묵으로 일관한 점이 문제를 키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왕실은 뭐 불평하지 않되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대외 전략을 가진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런 비밀주의 정책이 옛날에는 좀 맞았을지 몰라도 네. 이젠 좀 세련되고 좀 나은 대외 전략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5일에는 또 미들턴 왕세자빈이 앞으로 오는 그 6월 국왕생일을 기념하는 군기 분열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영국 육군이 실제로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군기 분열식에 그 왕세자빈이 참석한다면서 공지를 하고 티켓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공지가 그 미들턴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또 사실이 밝혀지면서 급히 공지를 내리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어쨌든 이 그 미들턴 왕세자 손이 직접 세상에 그 얼굴을 그러니까요. 드러내기 전까지는 네. 여러 가지 추측들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사진이든 아니면 왕실 측에서 뭐 공식적인 발표를 해주시든 뭔가 네. 예,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수요일의 글로벌 이슈,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는데요.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지. 네, 오다 보니까 뭐 바람은 여전히 좀 쌀쌀하지만 햇볕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봄이 찾아오는 만큼 뭐 햇볕과 관련된 태양광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소식을 기대하시면 조금 아니고요. 주로 EU 쪽, 유럽 예. 쪽 소식입니다. EU 쪽이 많이 좀 발전했나요?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그렇죠. 유럽은 뭐 재생에너지의 진심이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네네. 진심이고 그러다 보니 뭐 EU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4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광 열심히 하는 곳이 이제 유럽인데요. 네. 열심히 재생에너지를 높여왔는데 이제 최근 이제 유럽 특히 이제 EU 쪽에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원래 유럽이 이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에너지 전환을 시작했을 때는 예. 몇 가지 이제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럽의 여러 가지 산업을 녹색 산업으로 이제 전환시켜가지고 21세기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네. 의도가 있었던 거죠. 남들보다 먼저 가서 잘해보겠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돌이켜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일본, 80년대 일본,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는 또 한국, 뭐 등등,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 이런 아시아 그렇죠. 국가들한테 밀려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기술적 도약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래서 정부가 적절한 보조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시장을 조성해주면 유럽 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술력도 높이고 수익성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네. 그런데 현실이 달랐군요. 그렇습니다. 기대는 높았는데. 그렇죠. 처음에 네. 의도는 좋았고 방향도 네. 잘 잡았는데 이게 현실이 좀 어렵습니다. 뭐 21세기 들어와서 유럽 내에서 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등장했는데 네. 문제는 2024년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니까 대부분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코로나 영향도 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막강한 경쟁 상대가 등장한 것이 큰 이제 영향이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그나마 몇 개 남아 있던 업체들이 줄줄이 이제 폐업을 하고 있어요. 2023년 8월 이후로 네. 8개 업체가 이제 뭐 파산을 신청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공장 문을 닫거나 또는 이제 뭐 그 부채를 좀 깎아달라고 요구청을 하거나 등등 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이제 못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에 위치한 이제 메이에르부르거 테크놀로지라는 태양광 기업이 있습니다. 네. 유럽 최대 규모의 이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독일에 있던 이 공장을 폐쇄를 이제 하면서 이 회사 앞으로 돈 못 벌 것 같네라고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87%나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럽 태양광 기업들의 이제 어려움은 뭐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경쟁력이 이제 확보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중국은 과거에는 이제 저렴한 제품, 싼 가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뭐 좋은 품질,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면서 압도적인 기술력도 각 분야에서 다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못하는 게 뭐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이 뭐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그런 분야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가 태양광입니다. 예, 태양광은 중국제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이유를 따져보면 상당히 타당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전력 1와트를 생산하는데 네. 이제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그렇죠. 네, 메이드 인 USA. 예, 예, 미국산이 미제. 오랜만에 듣네요. 네, 미제는 이제 원가가 이제 네. 한 40센트 정도 돼요. 어. 0.4달러 정도 되는 건데, 네. 뭐 유럽산은 조금 싸서 한 30센트. 30센트. 예, 인도산이 한 20센트. 예. 그러면 중국산은 얼마냐? 얼마나? 15센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럽산의 반 가격이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비용이면 그렇죠. 우리도 이제 한 뭐 10%, 뭐 15% 네. 차이 나면 그래도 국산이 좋아. 그렇죠. 이렇게 사보지만 반값 이러면 반값은 큽니다. 예, 생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예. 그럼 네. 중국 업체들이 지금 태양광 시장 얼마나 장악하고 있나요? 뭐 얼마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체를 다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예, 보통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이 과정은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광 전지, 모듈 이 네 단계를 이제 각각 거치면서 네. 완제품이 나오는데 이 전체 밸류 체인의 80%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중국 업체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다 잘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2000년대 초반 한 중반서부터 네. 이제 중국도 이 유럽이 주도하는 태양광, 뭐 재생에너지 뛰어들었는데 네.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장비를 다 사와가지고 뭐 수입했겠죠. 예, 라인을 네네. 깔고 태양광 네. 패널을 만들었는데 배우면서 그렇죠. 이제 익혀가는 거죠. 초반에 이제 중국이 자랑했던 것은 이제 저렴한 인건비. 인건비. 예, 똑같은 장비를 생산해도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였는데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장비를 다 자체 제작, 국산화 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도 이제 높아져가지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단결정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아니면 다이아몬드 커팅 네. 이런 이제 자르는 기술도 되게 중요한데 이 기술 모두가 지금 중국 업체들이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태양광 패널 생산을 위해서는 이 폴리실리콘을 재료로 해서 만든 웨이퍼라는 것이 필요한데 네. 이 웨이퍼 생산의 97%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무섭네요. 예,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제 없으면 그 안 어느 되는 나라도 거네. 태양광 뭘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현재뿐만 아니고 이제 미래 기술 앞으로 어떤 기술이 이제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네. 그 기술의 표준은 어떻게 정하자라는 논의가 항상 있는데 이 미래 기술 표준도 중국 업체들이 다 알아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좀 깜짝 놀라고 약간 절망적인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켜줬나? 뭐 이런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보면. 예, 중국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어떤 걸까요? 뭐 우리나라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죠.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내에서 태양광 이 패널 수요가 많아지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중국 내에서 태양광 그 용량을 이제 크게 늘렸죠. 그러면서 뭐 세계 최대 이제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업체들이 진입해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당연히 경쟁은 이제 기술력 향상. 원가 경쟁력 향상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태양광 그러면은 이제 유럽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실제로 전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기준으로 한 해에 새로 만들어진 태양광 신규 발전 설치량이 87기가와트인데 네.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현재 막대한 양에 있는 뭐 화력, 원자력이 새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태양광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이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설치 규모의 40%에서 50%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중국은 제일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R&D 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투자를 한 건가요? 뭐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 10년 좀 넘게 중국이 태양광 기술 분야에 투자한 액수는 한 500억 달러 이상일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50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65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유럽의 10배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군요. 예, 초반에는 투자가 유럽도 중요하죠. 많이 투자했어요. 네네. 투자를 했는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 또 유럽의 재정위기 이런 게 닥치면서 투자가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는 와중에 중국이 오히려 더 투자를 올리면서 격차를 확 벌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의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8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는 뭐 100원, 지금은 한 네네. 20원이면 되는 거죠. 중국 거를 쓰겠죠, 그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국이 자리 잡고 있는 좋은 또 지리적 입지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비용은 어디서 들어가냐면 전기요금이에요. 예. 한 35% 정도가 이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건데 그럼 전기요금이 좀 싸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기요금이 싼 곳이 유리한데 중국의 저쪽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네. 이 지역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 모두 다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비싼 연료 뭐 이제 석유라든지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연료비 안 드는 풍력과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폴리실리콘을 만드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제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서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이 전체 이제 중국 전체 생산량이 한 50% 수준에 이제 육박하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이제 큰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그런 지위를 이제 굳혀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넓은 땅, 많은 인구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어떤 업체가 얼마나 벌고 있는 건가요? 뭐 지금 여러분들 태양광 관련해서? 잘 못 들어보신 업체들일 텐데 네. 이제 통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통웨이. 예, 폴리실리콘 업체인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영업이익이 한 7조 원. 예. 우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웨이퍼 관련된 뭐 롱지솔라 이런 데서도 한 3조 원. 예. 그리고 이 롱지솔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전환 효율도 26.8%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 여러 곳이 이제 수조 원대 이제 이익을 매년 꼬박꼬박 이제 벌어들이면서 또 그 돈 가지고 기술 투자를 하니까 유럽 업체들과의 경쟁력이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은 유럽연합이 태양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유럽에서는 이런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유럽의 고민은 뭐냐면은 네. 태양광 비중도 높여야 되는데 네. 태양광 산업도 보호해야 되는 그렇죠. 이 두 마리 토끼는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관세를 물려가지고 네. 올리면 이 이후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발전한 업체들이 또 싫어합니다. 싼 패널을 가지고 이제 원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쉽지 지금 드러나고 않겠는데요. 있습니다. 네. 네. 원가 경쟁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예. 자 유럽 이외의 다른 국가도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그나마 제일 잘 막아내고 있는 곳이 이제 미국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태양광 관련 뭐 여러 제품들에 대해서 네. 파격적인 이제 혜택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산 해외에서 들어오는 패널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다른 곳이 아닌 미국에 이제 태양광 관련 투자를 늘려가고 있죠. 그렇군요. 어떤 기업이 뭐 투자하고 여러분들 잘 있을까요? 아시는 이제 하나큐셀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미국에 현재 3조 원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이제 설비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태양광에서 주택용 같은 경우는 한 30%, 네. 상업용 같은 경우는 1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큐셀은 미국에서는 괜찮은데 네. 문제는 국내에서는 현재 이제 희망퇴직을 받고 뭐 또 일부 공장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을 결정하는 등 이제 중국산 패널에 밀려서 또 어려운 상황을 또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만 네. 투자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중국이 좀 치고 예. 올라오는 게 물론 오늘은 태양광 관련된 얘기지만 네.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산 그러면 싸구려. 그냥 예전에 뭐 그런 예. 인식이 좀 많았죠. 근데 이제는 네. 그런 아닌 것 이미지가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러 곳에서 경쟁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네, 특히 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로 태양광을 말씀드렸지만 네. 풍력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터빈을 만들 수 있는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 기업들이에요. 예, 유럽 기업들 다 망했어요. 그리고 전기차도 중국이 대규모로 지금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테슬라에 비해서 지금 뭐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이제 밀어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중국보다는 그래도 잘하지라는 이제 막연한 우월감이 네. 아니라 이제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이제 해보고 어떻게 맞설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예. 이 따뜻한 봄날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막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도 예, 들고 그러니까요. 아직 재생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네. 이제 중국이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중국에 대해서 그냥 싸다 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냉정하게. 예, 기술력을 갖춘 우리의 진짜 경쟁국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차근차근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이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네. 많이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시카고의 노래 If You Leave Me Now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